안녕하세요. 용의자 Y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보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과 유한타증권 이경민 PB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삼성정밀화학, 두 번째 용의자 라온시큐어, 세 번째 용의자 삼성테크윈. 첫 번째 용의자 삼성정밀화학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영국 헤지펀드 지분 매입, 강세 전환의 신호다. 삼성그룹주가 이런 헤지펀드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겁니까? 또 주가가 일단 좀 핫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식을 하면서 이제 지분 매입 소식이나 지분 싸움 소식이 주가를 많이 상승시킨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그 주식을 하면서 이때까지 지분 매입이나 그러한 호재성 재료거리로 인해서 주식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 자체, 본업 자체가 탄탄하다면 지분 모입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갈 수 있겠지만, 본업 자체가 망가진 상태나 혹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지분 매입 들어오는 거나, 최근에 지배구조 이슈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시각에 부각이 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짧은 시장의 관점이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용할 만한 모멘텀이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첫 번째로 우선은 삼성 그 정밀화학의 헤지펀드, 영국계 헤지펀드입니다. 그 헤르메스라는 사모펀드가 좀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9% 정도 지분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해서 이제 5% 이상이 되니까 이제 매입 공시를 좀 한 건데, 이거는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삼성 그 SDI가 최대 주주고,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물산과의 관계나 그 다른 개념으로서는 지분의 싸움에 대한 문제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는 중심에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또 많이 그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제일모직이나 삼성 SDS가 상장했을 당시에 주가를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저가입니다. 그만큼 지배구조 얘기를 계속 프리미엄을 붙여서 하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삼성 그룹 지배 구조 이슈로 인해서 혹은 지분 싸움으로 해서 주식을 그거를 포인트로 맞춰서 매매를 하다가는 굉장히 좀 큰 컬을 다칠 수 있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저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회사의 가치 판단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지분 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제껴놓고 회사가 살만한 회사인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삼성 정밀화학의 연간 실적 추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업황이 조금 회복된다고 해서 한 700억 원 정도 순이익 예상치가 좀 잡혀 있는데,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12배고 PBR 기준으로 0.7배지 않습니까? PBR 기준으로 0.7배면 굉장히 좀 싸다고 인식이 될 수 있는데, PER 기준으로 12배. 이 회사가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 지금 셀룰루스나 이제 전자재료, 암모니아, 순수 거의 유기화합물을 좀 만들고 있는 순수 화학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12배 정도 평가를 받는 회사가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고, 대표적인 비슷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휴캠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휴캠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회사는 좀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의견에서 체포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배구조 이슈가 계속 상황마다 변하다 보니까, 네, 어떤 걸 지배구조
따른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지만 그 수혜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를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글쎄요, 삼성의 자금줄이라고도 비유가 됐는데 과연 이 신저가에서 머물게 될지 또 올라가게 될지 참 복잡합니다. 그 구조가. 이경민 PB님, 일단 삼성정밀화학은 어떤 오너 3세의 지분이 거의 없는 그런 주식이고 지배구조에서는 크게 부각받지 않는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이전에 한번 삼성중공업인가요? 같이 하려다가 좀 무산됐던 경험이 있던 게 이 기업 맞는지 수사를 진행해 주시죠. 예, 우선 뭐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은 그 삼성 정밀화학의 그 지분 현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일단 좀 발표를 해봤고요. 삼성물산이나 뭐 삼성 SDI,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나 지분구조를 보고 헤르메스가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좀 판단을 하면 비주력 자산 그 매각으로 투자 재원을 좀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그 재원을 마련해서 자산을 매각해서 돈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이 회사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서게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의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그룹 내 뭐 그 좀 특징이다 어떻게 보면 특징 아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모든 매출의 중심이 삼성전자로 많이 쏠리는 부분을 조금 확인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전기의 매출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단기순이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조금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들어와서 뭐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에서 만드는 그 소재 쪽은 삼성전자나 아니면 그쪽 SDI 쪽에 소재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어서 일단 당장 지분 관련돼서 뭐 헤르메스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예, 저도 위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헤지펀드 그 자금의 성격 자체가 좀 공격적이고 또 한머니적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단기적인 어떤 그런 투자에 대한 그 차익 실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펀드입니다. 앞서서 삼성물산의 엘리엇이 들어왔고요. 아주 악명이 높은 헤지펀드였죠. 이번에 또 삼성정밀화학에 영국 헤지펀드가 지분을 5% 이상 매입했다는 소식, 뭔가 주가에 모멘텀이 생길 것인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정밀화학의 거래 대금이 상당한데요. 주가도 20% 이상 급등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절반 이상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했을 때는 크게 연결지을 만한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헤지펀드가 왜 이 삼성정밀화학에 지분을 사들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두 분의 의견이고요. 앞으로 자산을 매각해서 투자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성장성에 있어서 어떤 용도로 쓰게 될지 좀 지켜보자. 펀더멘털 회사 가치로 봤을 때는 이 기업 메리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 좀 보수적인 의견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체포와 위험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검거하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 오늘 검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용의자 만나보겠습니다. 라온시큐어 그의 알리바입니다. 보안시장 높은 성장 잠재력 추가 상승 가능하다. 잠재력은 높지만 이게 또 어떻게 부각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뭐 라온시큐어가 이제 보안주가 그렇게 강세인 시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기적으로 뭐 2배 이상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예전부터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게 뭐 그걸 덜어내고 이제 다른 기술로 좀 적용을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받았었는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기술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증거 첫 번째입니다. 유심 스마트 인증이라는 기술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은행권이나 뭐 자금 이체를 하거나 결제를 할 때 이제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 휴대폰에 대해서 인증을 결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 쪽으로 인증서 자체를, 그러니까 인증서 자체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넘겨주는 게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제 사용할 때 그렇게 이제 왼쪽 부분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인증서가 넘어가는 구조인데, 요 인증서 자체가 이제 개인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기술 개발한 게 이제 유심 스마트 인증이라는 기술을 좀 개발했는데, 오른쪽에 좀 보시면 기본적인 유심 칩에 인증서는 저장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인증서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결과물만, 그러니까 서버에서 암호화를 해서 그 서버에서 결과물만 내주고 인증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유심칩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에 유심칩이 있으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는 있지만 다른 인증서가 막 왔다 갔다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게 될 때 네.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직접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이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시가총액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좋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지만 작년까지 적자였고, 근데 작년까지 적자였던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로 지금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고 기본적인 모바일 그 보안 기술이나 그리고 PC 기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고, 지금 당장 이 기술이 많은 매출을 쌓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적자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거의 1,000억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1,000억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올해 예상 실적이 지금 흑자 전환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기술력이 앞으로 많이 쓰인다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올 때 그때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거나 요런 시점에서 충분히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술력에 대한 주가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어떤 테마로 인해서 형성되는 주가지 펀더멘털로 아직까지는 개선될 만한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 기술이 전반적으로 좀 쓰이게 되고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 때 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슈 부분들은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우선은 위험 종목으로 좀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은 이 기업, 이 용의자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주가도 적자에서 따라서 올해 흑자될 가능성은 높을 수는 있다. 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덩치가 작은 용의자입니다. 네. 네, 이경민 PB님, 그의 증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뭐 이쪽에 글로벌 그 FIDO 쪽을 그 간편 인증 쪽을 라이센스를 보유를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나 아니면 그 라운시큐어, 크루셜텍, 한국정보인증 등 이런 회사들이 한 180개 그 회사들이 좀 그런 기능을 그 보유하고 있고요. 라이센스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로 가지고 와봤는데, 그 FIDO 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자결제나 모바일 기기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서 기존 패스워드를 생체 인증 쪽으로 바꾸기 위한 뭐 그런 글로벌적인 연합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그 패턴이나 아니면 특정 그 보안카드 번호나 공인인증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동사의 기술을 사용하면 뭐 지문만으로도 뭐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는 뭐 그 삼성이 루프페이 인수하면서 삼성페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쪽이 하는 부분은 그 넌 액티브 시장 쪽의 개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익스플로러에서 그 결제하게 될 때는 그 액티브 X가 굉장히 좀 많이 떠서 그거 설치 다 하고 나면 뭐 다시 처음으로 꺼졌다 켜서 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 넌 액티브 시장 좀 개화된다라고 하면 동사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지금은 현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픈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핀테크나 이런 거 관련돼서 뭐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핀테크에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엔 보안이 아닐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결제가 그만큼 쉬워진 만큼 보안적인 위험도 좀 클 수 있다.
따라서 뭐 동사의 그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올라와서 지금 1,200억 정도 시가총액 뭐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뭐 충분히 좀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배가 정도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간이나 이격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라운시큐어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천송이 코트, 또 지난해 연초에 있었던 여러 금융기관들의 금융사고, 이에 따라서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는데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이 시장 자체의 중요도나 성장 잠재력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이 보안 관련 종목들 좀 잠잠합니다. 그 가운데 유독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용의자 라운시큐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일단 액티브 X가 없어지게 되면서 어떤 대체제로서 라운시큐어가 갖고 있는 FIDO라는 이 기술, 인증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수요가 앞으로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지난해 적자에서 벗어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오른다면 어떤 숫자가 확인되기 이전에는 테마성의 성격이 짙다라는 차원에서 위험 의견 주신 분 계셨고요. 앞으로 핀테크와 삼성페이 관련해서 어떤 그런 테마의 바람이 이 종목에 충분히 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석방해 주셨던 수사관이 계셨네요. 자, 라운시큐어 위험과 석방 사이에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만나보겠습니다. 삼성테크윈, 그의 알리바이, 한화그룹 편입에 따른 시너지 기대감이 지속된다. 한화테크윈으로 이제 바뀌겠죠? 네. 사명 변경은 하겠다고 결정했죠. 네, 했습니다. 네. 네, 주총 때문에 이제 주총 지나고 나서 결정 공시가 나왔고, 근데 이제 그 삼성테크윈을 저는 삼성테크윈을 바라볼 때 딱 명확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왜 삼성테크윈을 샀냐를 명확하게 좀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우선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실적 우선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첫 번째는 자, 삼성테크윈은 이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테크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M&A에 대한 피인수 대상이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M&A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일회성 비용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2015년에 인수가 되면 재무적으로 2015년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2016년 정도 돼야 이게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는 수순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2015년 실적이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회사지만 2016년 실적을 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표를 좀 보시면 하나테크윈의 이제 2016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예상치가 나옵니다. 2015년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400억 정도 적자고, 네. 영업이익률은 뭐 거의 한 12%, 연간으로 보면 한 12% 정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으로 넘어가면 이 실적이 좀 정상화돼서 본궤도에 올라온다는 건데, 그러면 영업이익 한 800억 정도로 증권사에서는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2015년을 저점으로 2016년을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를 증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한화가 삼성테크윈을 왜 샀느냐? 그러니까 한화는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사업, 이게 캐시카우라고 좀 불릴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 하나케미칼이나 뭐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이제 화학 소재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화학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케미칼도 뭐 요즘에 공장을 팔고 이런 수순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왜 화학을 버리고 테크윈 쪽, 그러니까 방산 쪽을 키우려고 하느냐, 뭔가의 성장 포인트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 성장 포인트가 뭔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자, 하나는 이 방산 사업부 중에 탄약이나 탄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방부나 이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를 중장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냐면 정밀 유도 무기 체계, 그러니까 정밀하게 무기를 좀 만들어서 기술을 해서 그 무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기를 만드는 핵심 가스 터빈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삼성테크윈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스 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정밀 유도 무기를 좀 회사를 굉장히 좀 많이 키우기 위해서 삼성테크윈을 샀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화가
삼성 테크윈을 왜 샀냐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고, 그래서 이 회사는 탄약 회사에서 나중에 거의 한국 항공 우주 같은 회사들 있죠. 네. 그러니까 미래형 뭐 우주선에 대한 뭐 부품을 만들다던가 그러한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시너지가 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자 예를 들면 농약을 만드는 업체는 PR을 5배 주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PR을 30배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 사업을 탄약과 탄두를 만드는 회사는 만약에 PR을 한 10배 주고 한국 항공우주는 PR이 뭐 상관없이 무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적정 PR을 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업체들이 그만큼 많이 가는 이유가 적정 주가라는 게 없습니다. PR을 산정이 안 되는 신약 가치로 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면 한국 비슷한가요? 항공우주도 항공우주 분야의 종목들도 비슷한 어떤 그렇죠. 예를 들면 미래 어떤 성장 뭐랄까요? 고부가 가치 산업?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PR 한 40배 이상 권역으로 가는데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아스트라는 회사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항공우주 부품을 좀 받고 있는 회사인데 IPO도 있어요. 또 하반기에 다른 종목. 그렇죠. 이 회사들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네네.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아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정 밸류에이션 자체가 시장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산업의 영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하나 쪽에서 거의 엄청나게 밀어줄 가능성이 많다라는 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석방하시나요? 저는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지금 이 회사가 2015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회사를 봐야 되는 시점은 201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주가가 계속 눌릴 거 아닙니까? 눌릴 때마다 저는 분할 매수해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경민 PB님은 삼성 테크윈의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뭐 저는 석방을 좀 했습니다. 뭐 최근에 편입 결정 나고 나서 삼성 테크윈의 주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죠. 뭐 그런 부분은 좀 과도했던 삼성의 프리미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분명히 삼성 테크윈 조금 차트적으로도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하나 방산 분야 부분하고의 시너지 효과는 앞서서 김경원 운용력께서 뭐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화라고 하는 기업은 한국 화약의 약자로 이쪽 방산 쪽에 조금 특화돼서 뭐 화약이나 탄두 이런 거 만드는 쪽 회사니까요. 해당 부분과의 시너지 부분은 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기 부품 분야 쪽도 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차트 뭐 이쪽에서 만든 항공기 엔진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쪽에서 항공기 부품사들 뭐 이제 더 이상 공장이 100% 이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금 굉장히 운영이 잘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국항공우주나 아니면 여기서 분사된 꼬리 쪽에 동력을 만드는 아스트라는 업체도 또 주가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삼성 테크윈에서 이제 하나 테크윈으로 바뀌는 지금 뭐 현재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거래량이나 아니면 주가의 흐름이 보여주듯이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테크윈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한화그룹 쪽의 편입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예 한화 식구가 된다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매듭이 지어지면서 도리어 주가가 다시 또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화, 한국 화약의 줄임말일 정도로 이 방산 부분에 한화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핵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항공 우주와 방산 부분 쪽에 앞으로의 성장성, 삼성테크윈이 삼성그룹에 있을 때보다 한화그룹 품에 안기게 되면서 오히려 아스트나 한국항공우주와 좀 동일시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증거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 올해 적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측면도 지적이 됐습니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 오늘 검거됐고요. 라운시큐어, 삼성테크윈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다 위험과 검거로 해주셔서 전략 네. 없으시죠? 네, 네. 저는 전략은 없는데
그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계속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2015년에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럼 언제? 2016년에 투자하는 네. 회사죠. 왜냐하면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네네. 있고 3분기도 있고 4분기도 있기 때문에 15년 실적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는 2016년에 투자하는 회사고 오히려 한국항공우주는 2015년에 투자해야 되는 회사. 그렇게 나뉜다면 테크윈 같은 경우 위험 종목으로 넣어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은 오늘 라운시큐어, 삼성 테크윈 모두 석방해 주셨는데요. 전략은요? 예, 우선 뭐 저 삼성테크인 뭐 지금 흐름상 좀 잡아와도 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하는 단가는 한 39,000원 정도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손절하는 가격은 37,000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뭐 현재 뭐 특별한 매물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높게 있는 만큼 한 5만 원 선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수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우주 산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항공우주 산업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다 할 시너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 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시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병으로 인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는 바 뭐 그 증권사 컨센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감소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온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최근에 뭐 기관의 펀드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좀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내로 LIG 넥스원이라는 방산업체, 항공우주 업체도 상장을 하는데 이쪽 섹터 자체를 석방하는 건 오늘 두 분 모두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항공우주 섹터 석방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